안녕하세요. 인수학학원 대표 강사 김상현입니다. 5차 인수학학원 온라인 입시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교육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바로 고교 학점제일 겁니다. 매스컴에서 많이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가 어떤 것인지는 대략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요. 고교 학점제 자체보다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고교 학점제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입니다. 이 고교 학점제의 근본 취지는요. 학생들의 진로에 따른 선택에 따라서 과목을 정하고 그 과목에 대한 성취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교 학점제라는 것이 모든 과목을 그냥 학생 선택에만 맡긴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그렇죠. 현재 대학 수업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즉, 우리 대학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공 필수 수업이나 교양 필수 수업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잖아요. 과목도 딱 정해져 있고 심지어 시간표도 딱 정해져 있죠. 자, 그것과 같습니다. 공통 과목 또는 주요 과목, 즉 구용수 등이 되겠죠. 자, 이 과목들은 선택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필수 수강 과목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공통 과목, 즉 주요 과목 이외의 수업들을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서 선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요 과목들은 예전처럼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다음에는요. 고교 학점제의 도입 시기입니다. 도입 시기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물론 현재 시범 학교 또한 운영 중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2025년부터 전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2028학년에 2028학년도, 즉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치르게 된 대학 입시에 대한 방향이 2024년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되긴 하지만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대학 입시가 어떻게 치러질지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발표 내용 등으로 우리가 큰 줄기 정도는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발표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고교 학점제 이후의 입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발표된 바는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먼저 현행의 수시와 정시로 나눠져 있는 입시의 기본 틀은 유지가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수시는 곧 내신, 정시는 곧 수능. 자, 이 기본 공식은 유지가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내신에서 우리가 현행에서는 1등급, 2등급, 즉 1등급부터 9등급까지 평가가 되잖아요. 자, 그렇지만은 고교 학점제에서는 학생들이 A, B, C, D로 평가가 될 텐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내신 평가가 가능하고 이거 가지고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물론 아직 대학들에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기존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평가하는 방법, 자, 이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유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 과목의 평균 점수에 대비한 우리 아이들의 점수, 그리고 그 점수에 따른 표준 편차까지 따져서 평가할 가능성이 꽤 큽니다. 자, 이게 뭐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고 요거는 일단은 뭐 제가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이건 뭐 크게 의미를 두시지 마시고요. 어쨌든 대학에서는 무조건 평가를 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만들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과 계열의 학생들이 수시에서 필수 이수 과목으로 수학 과목들을 미리 대학에서 지정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교과 과정에 포함된 기본 교과 과정이죠.
미적분이나 기하 이외에도 현재 특목고나 자사고 등에서 수업 중인 심화 수학이나 고급 수학의 이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과목들에 대한 또 설명도 제가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구체적인 수능의 문제 체계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된 바는 없지만 현행대로 문이과 공통과정 그대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 출제 스타일이라든지 시험 체제, 또 시험을 어떻게 수능을 어떻게 치를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기본적인 출제 범위는 큰 변함이 없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부분부터겠죠. 이러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수학은 계속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입시에서의 비중도 그렇지만 지난해부터였죠. 약대가 아시겠지만 부활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부에서도 강조한 것처럼 반도체 분야, 우주항공 계열, 자, 이런 첨단 기술 관련 학과들이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경희대, 재작년, 작년 계속 많은 대학들의 신설이 되면서 이과 계열의 수요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곳 수학이 입시에 있어서 거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수학에 대한 탄탄한 학습 없이는 원하는 대학에 진학이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문과계열은요? 그러면은 문과계열은 또 수학에 상관이 없을까요? 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설명회를 보고 계시는 분들 대부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문과계열의 상위권 대학들은 마찬가지로 수학이 당락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죠, 보통. 이과는 당연히 수학을 잘해야 되는 것이고요. 문과는 수학을 잘하면 엄청난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을 노리는 문과생들은 굉장히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여기서 이 시점에서 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수학의 비중이 커진다는 내용들은 비단 고교 학점제에 국한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현재 고등학생들 또는 중학교 2학년 이상의 중학생들이죠. 고등학교 학점제와 무관한 모든 학생들에게도 다 적용되는 내용들입니다. 수학의 비중이 커진다는 것은 모든 학생이 다 적용되고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아이들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제가 지금까지 수학의 비중이 왜 계속 높아지고 있고 입시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요즘 학생들의 지금 실태 상황 이런 거를 조금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올해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좀 놀랍죠? 아니면 좀 예상을 하셨을까요? 기초학력 이하, 한마디로 학교 수업, 기본 수업을 따라가기 힘든 학생들을 말합니다. 자, 중고등학생 모두 40% 내외입니다. 또한 소위 말하는 수포자라 그러죠. 수학 포기를 한 학생들, 고등학생의 60%가 수포자인 거. 자, 이것도 놀라운데 초등학생의 36% 이상. 놀랍지 않습니까? 초등학생의 거의 100명 중에 36명 이상이 수학을 이미 포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초중학교에서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끝내 수학을 접어야 하나요? 그러면은 원하는 대학을 갈 수가 없을 텐데요. 그렇죠? 혹시 주위에 수학이 너무 힘들어서 또는 따라가기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오늘 설명을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우리가 이제 현행 입시 체제에서도 그렇지만은 학점제가 시작이 되면은 자,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즉, 좀 더 빠른 수학 학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의학학 계열이나 상위권의 이과 계열 경우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고급 수학이나 심화 수학을 이수해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현재 이 과목들은 특목고나 자사고에서 수업 중이고 일반고에서 수업하기도 합니다. 일반고에서도 일부 소수의 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 그렇지는 않고요. 일부 학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과목들을 수강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문제는 이 과목들을 수강하려면은 다른 모든 고등학교 수학이 미리 학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1 수학은 말할 것도 없고요. 수학 1, 수학 2, 미적분, 기하 등이 학습되어 있어야만 이 과목들의 수강이 가능하다는 거죠. 또한 앞으로의 학점제 하에서의 대부분의 수업들은 수학과 과학, 수학과 사회, 이런 융합형 사고가 매우 중요할 겁니다. 가령 사회 과목에서도 도표의 분석을 위해서는 수학에서의 함수 미분 개념이 적용이 되거든요. 자, 이런 융합적인 사고, 자, 그리고 이런 수업을 제대로 우리가 흡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년에 국한된 수학 학습만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자, 어떻게 할까요? 자, 그래서 저희 인수학하고는요, 자, 이런 계속 변하는 상황에 제일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올빗 수학이라는 수학 학습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올빗 수학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설명드리자면 너무 이야기가 길어질 테니까요. 좀 자세한 설명은 조만간 따로 아마 설명을 드릴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올빗 수학에 대한 아주 세밀한 설명은 따로 반드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장 핵심적인 특징만 말씀드릴게요. 자, 저희 올빗 수학은 주제별로, 영역별로 학습을 합니다. 학년별 수업이 아니고요. 주제별로, 영역별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또한 무학년 개념의 학습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는 필요에 따라서 복습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선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복습부터 선행까지 자유롭게 선택해서 개인적으로 수업을 하고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인수학하고는요, 20년 가까이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아쉬웠던 부분들 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앞으로 변화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이 올빗 수학을 개발했습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방학을 잘 활용하는 학생들이 성공할 수 있거든요. 자,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기초를 다져야 되는 학생이 있을 것이고요. 빠른 선행을 해야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다양하면서도 지극히 개인적인 학습이 요구되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이 바로 저희 올빗 수학입니다. 학생 개개인에 맞춰 개별로 필요한 학습을 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자, 올빗 수학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죠. 모두들 건강하시고요. 이 다음 설명회는 직접 모시고 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